3기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은 이 자족시설 용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족시설 용지가 성공을 하려면은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을 육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1기하고 2기 신도시,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3기 신도시의 성공 유무를 가르는 그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족시설 용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자족시설 용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보면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자족 기능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짓는 용지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판매시설, 유통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띄워드리고 있는 이 택지개발 촉진법 안에 있는 이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게 정확히 100% 일치하게 이제 적용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앞에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도시 스스로가 자급자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땅을 자족시설 용지 또는 자족시설 또는 자족용지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한경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 띄워놓는 이 한경에서 정리한 요거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족시설 용지 요거를 지금 현재 시점 이 현실하고 대입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기업이 들어오는 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부가 이 자족시설 용지를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땅이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그 자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은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 이 면적을 비교할 때 꼭 판교 제1 테크노밸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럼 3기 신도시 자족시설 용지에는 대부분 기업이 들어오는구나, 정부의 추진 방향 자체가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쪽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라고 3기 신도시를 바라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자족시설 용지가 무엇인지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도시의 롤모델이죠. 그리고 이 판교 신도시가 롤모델이 됐다라는 거는 판교 신도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들의 이제 롤모델이 됐다라는 건데, 이 판교 신도시가 롤모델이 되기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어떤 지역이든지 다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판교 신도시의 장점을 빼다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이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는 기존에 있던 1기 신도시들하고는 달리, 즉 베드타운으로만 형성이 돼 있던 그런 1기 신도시랑은 달리 자급자족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판교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춰준 그런 자급자족 시설 용지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정말 유명한 중견기업하고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꼭 뭐 판교 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위례 신도시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베드타운이긴 한데 바로 옆쪽에 정말 멀지 않은 곳에 문정 법조단지가 업무단지로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판교 신도시가 성장한 것처럼 위례 신도시도 역시 똑같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2기 신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제2 판교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3기 신도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은 이 자족시설 용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족시설 용지가 성공을 하려면은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을 육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단순하게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기업 육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청년, 뭐 꼭 우리나라의 청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젊은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우수한 인재들한테 당연히 좋은 복지로 제공을 할 것이고, 이 좋은 복지를 본 젊은 청년들은 계속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즉 이제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대기업은 구인에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즉 대기업은 구직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장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기업이라 하면 이제 안랩 같은 그런 중견기업 역시 포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직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인하고 구직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거나 때로는 구직에 비해서 구인이 훨씬 더 어렵기도 합니다. 작은 규모의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급여로 좋은 인재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기업 규모가 작지만 미래가 정말 짱짱하고 밝아, 그러면 이제 좋은 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당장 급여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같이 미래를 그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장래가 밝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하고 먼 그런 외딴 곳에 내가 계속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기업은 이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줘야지 이 좋은 인재들이 그 기업에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런 인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한은 당연히 급여밖에 없는데, 급여를 높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은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고 좋은 인재들이 많은 그런 강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구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3기 신도시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미래는 사실 불을 보듯 뻔하죠. 그리고 애초에 구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그쪽에 관련 산업이 없고 대기업이 없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은 애초에 그 지역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명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를 우려해가지고 정부가 제안한 그런 대안은 1차원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 기업 성장 지원 센터인데, 좋은 인재가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굳이 임대료가 싸다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들어간다.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손에 꼽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3기 신도시 중에서 과연 서울의 집값을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을 해줄까, 그 기대가 가장 큰 곳은 어딜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창릉하고 대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3기 신도시들의 각각의 장점하고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데 이 창릉하고 대장 같은 경우를 높이 평가한 것은 사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바로 창릉하고 대장 사이에 목동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에서 충분히 좋은 인재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곡 지역에 LG라는 그룹이 자리를 잘 잡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창릉하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LG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족시설 용지들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숙지구하고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변에 그렇게 큰 기업이 없죠. 뭐 그냥 생각나는 기업 정도는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제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업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왕숙하고 교산, 그 좋은 땅들이, 그 좋은 땅 안에 있는 그 넓은 자족 용지들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교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괜찮죠. 특히 잠실하고 접근성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하남 자체가 내실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내세워가지고 뭐 기업들이 육성이 될 수도 있고 도시들이 이제 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자족용지를 140만 제곱미터로 설정을 한다, 요걸로만 해가지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방세인 취득세 50% 감면하고 재산세 35% 감면 등 이런 세제 혜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와,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당장 취득세 같은 경우만 해도 만약에 사무실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럼 취득세가 4.6%거든요 그럼 대충 이제 법무사 비용이랑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5%를 계산을 했을 때 5억이 5%면 2,500만 원이죠. 여기서 절반을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 취득세 감면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 엄청나게 좋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이 혜택들은 이미 있는 혜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청난 혜택인 것은 맞는데 이 혜택만으로는 그 지역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산업센터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인근에 창업주택을 집어넣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이끌어줄 만한 그런 기업을 이제 하나 탁 놓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이제 그런 점 같은 경우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단순하게 자족시설 용지를 그냥 무한정 찍어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기업들한테 충분한 용지를 제공해주는 거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는 이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좋은 땅들 다 버린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번 시간에는 그럼 자족시설 용지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건물인 지식산업센터,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